안녕하세요. 산부인과입니다. 지난 시간에 충혈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인 눈병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눈병을 제외하고 충혈을 일으키는 질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중에는 그냥 단순히 좀 눈이 빨개졌나 보다 하고 넘겼다가는 시력이 떨어지거나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꼭 관심 있게 보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혈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안과 질환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다음과 같이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충혈을 일으키는 모든 질환들이 이런 식으로 감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가능하면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 플로우 차트를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충혈이 생겼을 때 한쪽 눈에만 생겼는지 양쪽 눈 모두에 다 나타났는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한쪽 눈에 생기냐 양쪽 눈에 생기냐의 경계가 아주 엄격해서 이런 질환은 한쪽 눈에만 무조건 생기고 이런 질환은 무조건 양쪽 눈에 생기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 대체로 한쪽 눈에 생기는 질환들이 있고 양쪽 눈 모두에 생기는 질환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이 플로우 차트에서 오른쪽에 양쪽 눈에 모두 충혈이 일으키는 질환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질환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들어본 적이 있는 질환들인데요. 만약에 충혈이 양쪽 눈 모두에 나타났는데 가려운 증상이 주가 되더라 하면 알러지 결막염을 의심하게 됩니다. 알러지 결막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 눈에만 오고 한쪽 눈에만 증상이 심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검사해 보면 염증은 양안 모두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 자결감이 주가 되는 양쪽 눈의 충혈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눈곱이 노랗게 끼고 분비물들이 많아진다. 이런 질환들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눈병, 감염성 결막염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눈곱이 잘 끼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뻑뻑하고 열이 나는 것 같고 피로감이 느껴지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그런 증상들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겠습니다. 눈이 심하게 건조해지면 충혈이 쉽게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로우 차트의 왼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쪽 눈에 주로 생기는 충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 보면 플로레신 염색이라고 하는데 이 플로레신 염색은 이제 눈에 염색약을 떨어뜨렸을 때 각막에 상처가 있으면 초록색으로 염색이 되는 것을 이용해서 각막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감별하는 그런 검사 방법인데요. 만약에 플로레신 염색약을 넣었더니 각막이 초록색으로 염색이 됐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각막에 염증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플로레신 염색을 해 봤더니 염색은 되지 않는데 눈을 들여다봤더니 동공이 벌어져 있다. 이럴 경우에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의심해야 됩니다. 물론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이렇게만 단순히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갑자기 안압이 심하게 올라가는 급성 녹내장입니다. 급성 녹내장이 생기게 되면 안압이 올라가면서 충혈이 생기고 시력이 떨어지고 동공을 작게 하는 근육들이 마비가 오면서 동공이 벌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쪽 눈에 충혈이 생겼는데 플로레신으로 염색도 안 되고 동공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눈부심이 많이 생긴다. 이런 질환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 중에 포도막염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홍채, 선모체, 맥락막 이런 쪽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치료를 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더라도 재발이 잘 되는 그런 포도막염들이 많기 때문에 안과 의사 입장에서는 꽤나 다루기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막은 깨끗하고 동공도 벌어지지 않고 환자가 특별히 눈부심도 없는 상태에서 아주 충혈이 심하게 한쪽 눈에 나타날 때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공막염을 의심하고 통증이 보통 잘 나타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상공막염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공막, 상공막 이런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눈을 정면에서 보면 검은 동자, 흰 동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검은 동자가 각막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흰 동자는 우리가 그냥 보통 결막, 결막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결막이 하얀색이 아닙니다. 결막은 약간 반투명하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눈동자를 봤을 때 하얗게 보이는 거는 결막 아래 공막이 하얗기 때문인데, 공막은 우리 눈을 보호하고 있는 단단한 껍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공막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굉장히 굵어지면서 충혈이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통증을 유발할 때 공막염이라고 하고요. 그 공막과 결막 사이의 공간, 공막보다 윗레벨의 혈관들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눈이 충혈이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상공막염이라고 부릅니다. 상공막염인 경우에도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공막염의 경우에는 통증이 꽤나 심하게 나타납니다. 상공막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도 좋아지는 질환인 반면에, 공막염은 공막의 어느 부분이 염증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심하게 시력이 떨어지거나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공막염 역시도 좀 철저하게 잘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알러지 결막염, 또 눈병, 안구 건조증 이런 것들은 사실 충혈이 좀 있다고 해서, 그리고 이런 질환들이 있다고 해서 시력을 잃거나 하는 그런 질환들은 아닌데요. 예를 들면 제가 설명드린 각막염이 있는 경우, 특히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에 의한 각막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각막 궤양이라 그래서 염증이 아주 심하게 각막을 녹게 만드는 그런 염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는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급성 폐쇄각 녹내장도 응급으로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포도막염도 가볍게 그냥 몸살처럼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골치 아프게 계속 눈의 곳곳을 망가뜨리면서 염증이 심했다가 가라앉았다가 반복하는 그런 좀 성가신 질환인 경우들이 많고요. 공막염 같은 경우에도 꽤나 어떤 통증도 심하지만 시력을 잃게 하는 그런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혈이라고 다 똑같은 충혈이 아니고, 우리가 한쪽 또는 양쪽 눈에 반복적으로 충혈이 생긴다,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약간 무서운 질환들은 유독 한쪽 눈에만 충혈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나의 충혈이 어떤 위험한 질환 때문에 생긴 충혈이 아닌지 꼭 감별을 안과에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충혈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